안녕하세요. 이 여자가 사는 법 이여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유튜브 촬영이 좀 늦었습니다. 네. 오늘은 귀중치료 잭농기에 나오는 척부인이라고 하는데요. 척부인이 뭐냐면 자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제가 없으면 어떻게 니들이 재단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최고다라는 뭐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친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백조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명주 이런 것들을 이제 치수를 재야만 옷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로 해서 척부인으로 등장하는 귀중치루 잭농기에 나오는 척부인 그들을 이렇게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보관하는 집을 우리가 이제 잣집이라고도 하고 잣집이라고 많이 하죠. 우리가 세게 부르는 발음으로 인해서 잣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든지 그냥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넣고 포장해서 보관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하나를 그냥 두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뭐 본 하나를 그냥 보관하더라도 다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생각해서 정성을 다해서 보관하는 우리나라의 선조들의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포장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래서 뭐 조각보 포장도 많이 나오고 전통 포장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잘 만들면 뭐 인테리어 소품도 재밌게 만들 수 있고요. 사이즈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또 이제 조그맣게도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하기도 해서 나란히 이렇게 걸어 놓으면 인테리어 소품도 될 수 있고요. 전통을 이제 알아가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바느질법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만들어 볼까 합니다. 같이 해주세요. 잣집의 그 앞에 보여지는 그 조각보 형태인데요. 그 조각보 형태는 뭐 여러 가지로 써도 상관없겠지만 저희가 보통 쓰는 거는 저희 사선 이렇게 사선 삽보라고 하는 보자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저희가 사선 삽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연결한 거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요런 거 이렇게 바느질을 할 경우 식사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못하면 굉장히 이렇게 흐트러져서 모양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저희가 조각보를 꿰매기 때문에 그런 사선 삽보의 형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선 삽보를 이제 재단할 때는 이렇게 본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본을 사용하셔서 여기 본 옆에를 이렇게 헤라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이렇게 조금 강하게 그어주시면 이렇게 자국이 나서 이렇게 저희가 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시접은 한 0.7 정도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다 이렇게 방향을 놓으셔서 이렇게 헤라로 그어서 재단을 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재단한 게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개를 이렇게 이었어요. 이을 때는 이렇게 완성선과 여기 끝에 완성선을 이렇게 찝으셔서 고정을 핀으로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셨으면 이쪽도 이렇게 핀으로 고정하신 다음에 가운데도 움직이지 않도록 대신에 이렇게 쫙 늘리면 쫙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잡으셔서 핀으로 고정을 하시고요. 바느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핀을 빼시고 이렇게 해서 감침질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어느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께서 그 바느질을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걸 보여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방향을 바꿔서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침질을 할 때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가고요. 모양은 사선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바늘을 넣을 때는 이렇게 일자로 놓으시고 감침질을 할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양은 사선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사선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끝까지
쭉 꿰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감침질. 우리나라 감침질은 장식 바느질이에요. 그래서 바늘을 쓸 때, 실을 쓸 때 이렇게 색상이 좀 도드라지도록 쓰는 게 우리나라 감침질의 특징입니다. 맞추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여기 다시 감침질을 이렇게 해서 끝까지 네, 제가 이렇게 여기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꿰맸어요. 여기를 먼저. 그렇게 꿰매고 나서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 두 장이 있겠죠. 그죠? 두 장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아까 제가 시접을 많이 남긴 만큼 잘라주시면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의 형태가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돼서 쭉 만들어 온 형태가 이 형태입니다. 여기에 새땀 상침을 이렇게 해서 이제 조각보 형태로 뒤를 싸서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길게 꿰맨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혼박음질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혼박음질을 쭉 박음질 하셔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리가 있었습니다. 고리는 이렇게 해서 2cm 반을 접으셔서 핀으로 아까도 그렇게 꽂은 겁니다. 이렇게 핀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여기를 접어서 이제 이걸 이렇게 저희가 2cm 할 거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2 조금 당겨서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로 2 여기 숫자 20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 이렇게 대시고 초크가 없으시면 연필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면 이렇게 자국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를 그냥 혼박음질로 연결해 주셔서 뒤집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다 바느질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박아 놓은 전체 그 자가 들어갈 부분에 이제 뒤로 아까 박은 선을 중앙으로 오게 해서 이제 부직포를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 이렇게 맞게 얘를 이렇게 잘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 주신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공그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공그리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매듭을 넣어서 이렇게 딱 당기면 여기 안으로 매듭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매듭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먼저 이쪽에 있는 땀을 뜨셔서 이렇게 앞에 있는 땀과 들어가시고 한번 빼시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실이 이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안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셔서 이렇게 빼시면 되거든요. 앞에 통과하고 이렇게 이제 자가 들어갈 뒷판을 완성하셨으면요. 여기 위에 아까 만든 저희가 조각보로 형성된 이게 앞천 자를 들어간 자리를 이렇게 만들 텐데요. 여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이런 장식을 했어요. 이 장식이 저희가 자씨라고 하고 자씨를 이렇게 넣는 걸 자씨 물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잣씨 만드는 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를 자투리를 남기는 겁니다. 자투리를. 그래서 뭐 이거는 뭐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이렇게. 자, 꼭지가 이렇게 맞이닿도록 이렇게 접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반을 접습니다.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접어서 옆으로 오면 돼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이제 핀으로 풀리지 않도록 고정을 한 다음에 바늘로 하는 거는 바느질이라기보다 이제 징궈준다고, 그러니까 얘가 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지금 하나가 있잖아요. 보통은 3개도 이렇게 물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죠?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징궈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고정.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이 재밌는 것 같아요. 자씨를 물린다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그래서 그다음에 만약에 5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를 더 고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조각보 여기 이 사이즈에 맞도록 이렇게 사이즈에 맞도록 개수를 넣어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만든 자씨를 이렇게 자씨를 물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넣고 바느질 하기 때문에 아마 물린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느질 할 수 있게 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하냐면 공그리기로 해도 되고요. 얘랑. 근데 이제 실을 요렇게 바늘을 뒤로 이렇게 넣어서 매듭을 감추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바느질을 해서 숨어서 감침질한다. 그 누긴데 아무튼 보이지 않도록 이 안감과 이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을 이렇게 고정시켜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뒷판에 이렇게 고리도 달았고요. 그리고 이 조각을 이렇게 이 자가 들어가는 출입구만 빼고 옆에는 숨뜨기라고 하는데, 숨뜨기,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을 달 때, 한복에 동정을 달 때, 그 다음에 동정 깃을 달 때 이렇게 겉에서 보이지 않게 바느질하는 걸 저희가 숨뜨기, 어떻게 보면 공그리기처럼 하는 건데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걸 저희가 숨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뜨기로 다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를 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잣지도 잘 물려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잣집을 잘 완성하였습니다.